사용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질문,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잖아요. 미래 AI 기술의 패권,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이 걸린 문제죠.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또 재밌습니다. 제목이 골리앗 TSMC를 넘어서는 다윗의 돌팔매 GAA는 통할 것인가? 근데 날짜가 무려 2026년 1월 1일자 심층 산업 리포트예요. 약간 타임머신 타고 미래 분석을 엿보는 기분인데요. 이 리포트가 처음부터 아주 인상적인 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안 해요. 시작부터 결론을 딱 잘라 말합니다. 삼성이 전체 파운드리 점유율을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AI 반도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전쟁터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선에서 이기는 그런 전면전이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인 국지전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리포트가 세 가지 핵심 전장을 딱 짚어요. 바로 기술, 패키징, 그리고 지정학.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두 거인을 아주 냉정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세 포인트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장, 기술 전쟁부터 시작해보죠. 리포트는 삼성의 유일한 승부수가 GAA라는 신기술을 먼저 도입했다.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 GAA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기존 기술이랑 얼마나 다르길래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요, 반도체의 기본 구조를 아예 바꾼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핀팻 기술이 수직으로 세운 지느러미 모양 채널의 3면을 게이트가 감싸는 방식이었거든요. GAA는 머리카락처럼 얇은 나노시트 채널의 4면 전체를 게이트가 완전히 감싸는 구조예요. 아, 3면이 아니라 4면 전체를요? 네, 비유하자면 3면에서 물이 새던 수도관을 4면에서 그냥 완벽하게 감싸버리는 거예요. 누수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전력 효율은 엄청 올라가고 성능도 좋아지고요. 바로 이 GAA 도입 시점을 두고 두 회사의 전략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TSMC는 그동안 핀팻으로 시장을 그냥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애플, 엔비디아 칩 다 만들면서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았는데 굳이 검증된 기술을 버릴 이유가 있나요? 그게 바로 기술의 숙명인 거죠. TSMC도 핀팻을 계속 쓰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3나노까지는 기존 핀팻 공정을 정말 극한까지 개선해서 버텼죠. 리포트는 이걸 보수적 진화 표현해요. 보수적 진화요? 네, 안정적인 길을 가면서 고객사 물량 독점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한 아주 현명한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그 핀팻이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아하. 더 이상 미세화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기술의 다음 단계로 가려면 결국 TSMC도 2나노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 GAA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만 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TSMC는 안정적인 길의 끝에 와서 마지못해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거고 반면에 삼성은 그 길에 먼저 뛰어들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 좀 이상한데요. 후발주자인 삼성이 왜 굳이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한 거죠? TSMC처럼 안정적으로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뒤 이 리포트 분석의 핵심입니다. 삼성의 전략은 파괴적 혁신에 가까워요. 어차피 똑같은 핀팻 기술로는 TSMC가 쌓아 올린 그 수율, 노하우, 생태계를 절대 못 따라잡는다고 판단한 거죠. 판을 뒤집으려면 아예 다른 게임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3나노부터 세계 최초로 GAA를 도입하는 그야말로 도박을 한 거죠. 물론 보고서에 따르면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율이, 그러니까 불량률이 너무 안 나와서 엄청나게 고생했죠. 그렇죠. 저도 그때 뉴스들 기억하는데 삼성이 무리수를 뒀다, 수율이 안 나온다. 이런 비판이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리포트는 바로 그 지점에서 2026년이 삼성에게 유일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는 거고요. 이게 먼저 맞은 게 약이 된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골든타임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2026년은 TSMC가 2나노 공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GAA 기술을 도입하는 해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어땠죠? 3나노에서 이미 2년간 피땀 흘려가며 GAA 공정 데이터를 쌓았잖아요. 네네. 시행착오 겪으면서 노하우를 축적했고 2026년에는 이미 3세대 GAA 기술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즉, TSMC가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성장통을 겪으면서 수율 문제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 순간, 삼성은 안정된 수율을 바탕으로 성능 우위를 증명하면서 TSMC 고객을 뺏어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모두가 삼성이 TSMC에 뒤처진다고만 생각할 때 사실은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먼저 링에 올라가서 스파링을 하고 있었던 셈이군요. 2026년이 바로 본게임 시작되는 해라는 거고. 그렇죠. 물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추격자 입장에서 거대한 챔피언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운터펀치인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GAA라는 기술적 승부수가 첫 번째 카드였군요. 그런데 보고서는 칩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해요. 이제는 이 칩들을 잘 묶는 것, 즉 패키징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두 번째 전쟁터로 넘어가는데요. 이것도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특히 AI 반도체 시대가 되면서 패키징은 칩 성능 자체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AI 칩은 보통 하나의 거대한 칩이 아니고요. 연산을 담당하는 GPU와 데이터 통로 역할을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여러 개 붙여서 만들거든요. 네. 이 각각의 칩들을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칩이었던 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촘촘하게 연결하는 기술, 이게 바로 첨단 패키징입니다. 근데 TSMC는 그 패키징 기술도 세계 최고라고 들었는데요. CoOS라는 기술이 거의 독점적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TSMC의 코어OS 기술은 업계 표준이죠. 비유를 하자면 아주 작은 실리콘 깃반 위에 GPU와 HBM이라는 초고층 빌딩들을 쫙 세워요. 그리고 그 빌딩들 사이를 수만 개의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력은 정말 독보적이에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TSMC에게도 구조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요? 네, 빌딩, 그러니까 GPU는 직접 지을 수 있지만 그 옆에 같이 세워야 하는 또 다른 핵심 빌딩인 HBM 메모리를 직접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외부 업체에서 사와야만 하죠. 아, 그렇군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 있겠어요. GPU는 TSMC에 주문하고 HBM은 SK하이닉스에 주문해서 이걸 다시 TSMC에 보내서 조립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삼성의 두 번째 무기가 등장합니다. 리포트에서는 삼성을 The Only One이라고 표현해요. The only one이요? 네, 말 그대로 유일하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I 반도체에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조각을 모두 한 회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조각이요? 네, 그러니까 고성능 메모리인 HBM, 그리고 로직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마지막으로 이 둘을 묶는 후공정 패키징 사업부까지.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고객사 입장에서 단순히 편리하다 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은 최고의 성능을 원할 테니 각 분야 1등 업체를 쓰는 게 당연한 선택 아닐까요? 그 편리함이 곧 성능과 비용으로 직결된다는 게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칩 따로 메모리 따로 구해서 조립을 맡기는 건 단순히 번거로운 걸 넘어서요. 각 부품의 납기를 맞추고 서로 다른 회사들이랑 기술적인 문제를 조율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아, 하지만 삼성에게는 그냥 이 설계도대로 AI 칩 풀세트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끝인 거죠. 리포트는 이걸 아이큐브 턴키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턴키요? 네, 고객사에게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명확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술력의 차이를 사업 구조의 효율성으로 넘어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 코스 같은 거네요. 최고의 재료를 직접 조달해서 최고의 요리사가 조리하고 완벽한 플레이팅까지 한 번에 책임지는 서비스. 이건 확실히 TSMC가 따라하기 힘든 삼성만의 강점이겠군요. 네, 기술의 벽을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GAA라는 기술적 기회, 그리고 턴키라는 사업 구조적 강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리포트는 이 두 회사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외부 변수가 하나 더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지정학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문제죠.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Anywhere but Taiwan, 그러니까 대만만 아니면 된다는 기류가 아주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건 TSMC의 가장 큰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겠네요.
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자사 제품의 심장인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이 거의 100% 대만에 있는 TSMC 한 곳에 몰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만약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CEO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현실적인 공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급망을 다변화, 즉 제2, 제3의 공급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필사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삼성이 떠오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침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삼성의 테일러 공장이 2026년 즈음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 삼성은 TSMC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 즉 세컨드 소스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물론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리포트가 쓰인 2026년 시점에서는 아직 기술력이나 양산 경험 면에서 격차가 좀 있어서요. 사실상 유일한 대항마는 삼성뿐이라는 평가입니다. 와, 정리해보면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삼성에게 기술적으로는 골든타임이, 사업적으로는 턴키 서비스라는 무기가, 그리고 외부 환경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바람이 동시에 불어오고 있는 형국이군요.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을 리는 없겠죠. 리포트가 경고하는 냉정한 현실은 무엇인가요? 물론입니다. 리포트는 아주 차갑게 현실의 벽 또한 명시합니다. 첫 번째는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점유율 격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TSMC가 약 60%, 삼성은 10에서 1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50% 피에 가까운 격차는 단순히 기술력이나 생산 영역의 차이가 아니에요. 기술력 외에 또 뭐가 있다는 거죠? 바로 생태계의 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TSMC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반도체 제국을 건설했어요. 예를 들어 패브리스 기업들의 반도체 설계를 도와주고 최적화해주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 같은 협력사들의 수화질이 TSMC 진영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많은 패브리스 고객사들은 수십 년간 TSMC의 개발 툴과 프로세스에 익숙해져 있고요. 이건 마치 모두가 윈도우 OS를 쓰는 환경에서 혼자 리눅스로 바꾸려는 것과 같아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 생태계의 관성을 깨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뭔가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고객 신뢰의 문제입니다. 리포트는 과거 삼성의 자체 AP였던 엑시노스 칩이 퀄컴 스냅드래곤 칩보다 성능이나 발열면에서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 그리고 특정 세대 스냅드래곤 칩 생산에서 수율 문제를 겪었던 점 등을 지적합니다. 저도 기억나요. 그때 스마트폰 커뮤니티에서 엑시노스 복귀 실패 같은 말이 유행처럼 번졌었죠. 같은 돈 내고 샀는데 누구는 더 좋은 칩 쓰고 누구는 더 안 좋은 칩 쓴다고 불만이 엄청났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불신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에서도 그런 논란이 생기는데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는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맡기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특히 실패 비용이 어마어마한 최첨단 칩일수록 고객사들은 약간의 모험보다는 1%라도 더 검증된 안정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리포트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기회와 위협을 종합했을 때 리포트의 최종 결론은 뭔가요? 그래서 삼성이 TSMC를 이길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결론은 1등이 되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리포트는 삼성이 TSMC를 완전히 꺾고 점유율 1등이 될 확률은 5% 미만으로 매우 낮게 봅니다. TSMC 제국이 하루아침을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죠. 네. 하지만 TSMC 독점을 깨는 유일하고 강력한 대안이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점유율을 현재 10%대에서 20에서 25% 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폭발적인 재평가, 즉 리테이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등이 되지는 못해도 확고한 2인자로서 시장의 과실을 함께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리라는 거군요. 자, 그럼 앞으로 이 흥미진진한 경쟁을 지켜볼 때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리포트가 제시한 투자 관전 포인트가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엔비디아나 AMD 같은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HBM 메모리 수주가 아니라 그들의 심장인 GPU 위탁 생산 뉴스가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게 바로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과 신뢰가 시장의 최고 포식자에게 인정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고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TSMC의 위기가 곧 삼성의 기회라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TSMC의 2나노 공정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들릴 때가 삼성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TSMC의 2나노 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루머나 뉴스가 나올 때가 역설적으로 삼성에게는 투자 매력이 가장 높아지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그 주변을 함께 보라는 조언이네요.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때문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성장하려면 삼성 혼자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설계를 도와주는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같은 국내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 기업들이 함께 커야 합니다. 아, 같이 커야 하는군요. 네, 이 회사들의 수주가 늘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가 착실히 확장되고 있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오늘 2026년의 미래 리포트를 통해 삼성과 TSMC의 경쟁을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히 기술력 싸움을 넘어서 뭐랄까 전략,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 그리고 지정학까지 얽힌 거대한 체스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제공하는 삼성의 턴키라는 편리함이 과연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기술 생태계와 고객 신뢰라는 TSMC의 거대한 성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먼 미래에 삼성의 이 턴키 전략이 크게 성공해서 많은 고객사들이 이 편리함에 익숙해진다면 그때는 이 편리함이라는 가치가 오히려 고객사들을 삼성의 생태계 안에 더 강력하게 묶어두는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성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